첫 번째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셀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그레브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했다. 잘츠부르크와 슬로반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었는데 도르트문트를 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아직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홈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리그 1위 팀 상대로 공격에 기여를 올리긴 쉽지 않지만 스토이코비치와 카차벤다 등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 수 있다. 셀틱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리그에서는 2위권과 격차를 크게 벌린 압도적 1위 팀인데 챔스에서도 높은 곳을 노리고 있다. 이번 챔스에서 원정 승리가 없긴 하지만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을 따냈었고 트러스티와 테일러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후르아시와 아담이다. 마에다가 스리톱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셀틱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투리나와 슈피키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셀틱의 공세를 저지할 자그레브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슬로반 상대로 승리를 따냈지만 그 이후 연패를 당했다. 호벤 원정은 난적이었기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라치에 패한 것이 컸다. 그래도 아벨 루이스와 단주마, 치간코프 등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왔기에 에레라를 제외한 풀 전력으로 챔스 1위에 맞설 수 있다. 구티에레스와 로메우가 중원에서 리버풀의 강력한 중원에 맞설 것이고 브리안 힐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리버풀은 챔스에서 유일한 전승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질주 중이다.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리그컵 8강에도 올라있기에 시즌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첫 경기였던 밀란 원정 한 골을 내준 걸 제외하면 레버쿠젠과 레알 등 우승 후보를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하는 등 내용도 좋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지로나는 로메우와 구티에레스 등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시도를 저지할 안정적인 중원 조합이 있다. 그러나 흐라벤 베우와 커티스 존스 등이 나설 리버풀 중원 상대로 우위를 점하긴 어렵다. 디아즈와 살라가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지로나 수비를 공략할 리버풀이 챔스 전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챔스에서 아직까지 승점이 없다. 5연패 중인데 스케줄 난이도가 높기도 했지만 경기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최근 포칼에서 리그 2위인 프랑크푸르트를 완파하며 분위기를 바꿨기에 챔스에서 첫 승을 노린다.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로이스 오펜다를 비롯해 누사와 세스코가 공격 상황에서 시너지를 냈고 캄프리 공격 전개를 잘 이끌었다. 빌라는 첫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챔스 선두에 올랐었다. 그러나 벨기에 팀인 브리에전 패배 이후 유벤투스 상대로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9위까지 떨어졌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좋았던 흐름이 다소 무너졌다.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카마라와 틸레만스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챔스 부진이 극심한 건 사실이지만 홈에서 분위기를 바꿀 만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틸레만스의 강한 압박이 있을 원정팀 상대로 캄플과 아마두 하이드라가 중원에서 패싱 게임을 잘 전개할 것이고 오펜다가 최전방에서 마무리할 라이프치히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전체 선두인 리버풀 원정에서 패했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16강 직행에 다가섰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잘츠부르크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며 대승했는데 팀의 에이스인 비르츠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프림퐁이 상대 측면을 초토화시키며 최전방을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단 스트라이커인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아들리와 시크 등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인테르는 맨시티 원정 무승부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며 2위를 달리고 있다. 맨시티와 아스날, 라이프치히 등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이 호성적의 원인이다. 파바르와 드브리, 바스토니 등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바렐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파르마를 완파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접전을 본다. 인테르는 라우타로와 마커스 튀랑 등 언제든 레버쿠젠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진이 있다. 또 홈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보니페이스의 결장 여파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그라니트 자카와 안드리 등이 중원에 나와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레버쿠젠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영보이스 원정에서 한 골을 내주며 챔스 무실점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무패를 이어가며 5위를 기록 중이기에 16강 직행이 유력하다. 거기에 리그에서는 난적 밀란을 지난 주말 제압하며 나폴리와 치열한 1위 경쟁을 이어갔다. 레테기에 골이 없었지만 데 케텔라에르와 루크먼 등 이선 공격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길게 9연승을 이어가는 최고의 페이스다. 레알은 어려운 최근을 보내고 있다. 디펜딩 챔프로 참여한 챔스에서 5경기 3패를 당하며 24위로 추락해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챔스 연패를 벗어나며 중상위권 추격을 노려야 한다.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부상 공백이 있기에 음바페와 호드리고, 디아즈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접전을 본다. 팀의 네임밸류상으로는 레알이 낮지만 최근의 분위기과 경기력으로는 홈에서 나서는 아탈란타가 압도한다. 단, 연패 탈출의 의지를 강하게 보일 레알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복귀한 초우 아메니와 함께 세바요스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파살리치와 데룬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레알이 난적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클럽 브리에 대 스포르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에는 셀틱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최근 4경기에서 7점으로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여러 강팀들이 고전 중인 챔스인데 벨기에 최강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후틀가와 촐리스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충분한 공격진이 있고 바나켄이 중원에서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1위를 만나지만 상대가 최근 주춤하고 있기에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스포르팅은 맨시티와 릴, 그라츠 등을 제압하며 챔스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난 홈 경기에서 아스날에 5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산타클라라와 모레이렌스 등에 패하며 충격적인 연패를 당했다. 아모림이 팀을 떠난 이후 다소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브리에의 승리를 본다. 스포르팅은 아모림이 떠난 이후 공격의 마무리가 좋지 않아졌다. 빅토르 요케레스가 여전히 공격적인 침투를 하고 있지만 측면에서 지원이 줄은 것도 문제다. 바나켄과 오네디카가 중원을 장악하며 점차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후틀가와 올센이 문전 앞에서 마무리할 브리에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